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완성차 공장 설립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투자가 성사되면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노조는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높다며 투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와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광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편백림인 고흥 파령사대 산림치유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완성차 공장 설립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투자가 성사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광주형 일자리 확산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광주시가 빅그린 산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완성차 공장에 여러 투자자 중의 일원으로 지분을 투자할 뜻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 있는 신차를 개발해 광주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생산 규모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간 10만 대 규모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가 포함된 합작법인에 광주시는 대주주로 참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4천만 원대의 적정 임금을 제공하되 주거나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발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면 부품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차 사업 추진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곧바로 협상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투자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현대차도 오는 4일 빅그린 산단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현대차의 투자가 현실화되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노조가 반발하고 있고 위탁 생산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군수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제안한 사업 방식은 위탁 생산, 즉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 신차 개발과 판매, AS 등은 모두 현대차가 맡고 광주 공장에서는 주문 받은 대로 생산만 하는 방식입니다. 완성차 기업이 어떤 설계에서라든가 부품 조달이라든가 판매라든지 AS를 맡게 되고 그로부터 조달된 부품 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 신설법인이 위탁해서 생산하는 고임금 구조의 현대차로서는 절반 정도의 인건비로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광주 투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단순히 생산만 하기 때문에 연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합작법인에 투자할 재원 마련, 적자 경영에 대한 위험 부담, 모두 대주주가 가장 크게 감당할 책임입니다. 특히 위탁 생산 방식에서는 주문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책임은 대주주인 광주시가 지고 권한은 현대차가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번 투자 의향과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교롭게도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날 현대차는 투자 의향서를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5.18 민중항쟁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복원이 건물복과 활용계획 수립 등으로 분리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도청 원형 복원 작업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함에 따라 건물 외형부터 우선 복원하고 내부 콘텐츠 구성을 위한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옛 도청 복원 사업은 오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건물 복원과 콘텐츠 구성을 한꺼번에 맡아서 시행할 업체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나당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관련 내역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유권자들이 열람을 통해서 세부 사항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정치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6월 13일 치러지는 광주 북구청장 선거와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광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대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용관 후보, 무소속 최진 후보와 김귀봉 후보가 출연해서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에 열리는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은방 후보가 참석해서 자질과 능력을 겨룹니다. 우리나라 최대 편백림인 고흥 파령산에 산림치유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갖가지 특산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호식 기자입니다. 파령산 기슭에 펼쳐진 국내 최대 면적의 편백숲. 416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숲에 3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고흥구는 이곳 100헥타르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유자와 편백, 석류 등 고흥 지역 특산품을 접목한 수치유동, 강당과 쉼터, 음식 체험실 등도 목조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조형미까지 갖췄습니다. 건물 전체의 내벽을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나사못이나 꺽쇠 등 철제 부품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수치료실에 들어가면 이게 접합부라든지 철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연 부위가. 그리고 강당동에 가면은 이 구조가 특이합니다. 테라피 센터와 명상오두막, 전망 데크 등 자연을 살리면서 인공은 최소화한 친환경 시설물들이 아늑하게 설치됐습니다. 치유의 숲의 백미인 숲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르딕 워킹 전문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코스로 전체 10.5km의 전문 치유의 숲길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흥의 편백숲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계기도 마련할 뿐더러 오시는 분들이 각종 산림 치유와 또 고흥만의 유일한 노르딕 워킹 코스를 특히 편백숲길은 지형과 식생, 산림 분포 등을 고려해 치톤 피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코스에 설계됐습니다. 파령산 편백 치유의 숲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과 치유의 장소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고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고교 고장이 기기 해제되고 해당 학교 법인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교장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여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서 교장을 직위 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법인 이사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 다른 교사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시내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동네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을 버스기사였던 김 씨는 지난 13일 같은 노선의 시내버스가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버스 주행을 가로막은 뒤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식당과 술집에서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광주 모 폭력조 직원 38살 구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20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양 지역 언론사들이 군수 선거를 앞두고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담양 지역 3개 언론사가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군수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후보 2명에게만 미리 정보를 흘려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해당 언론사와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후보가 고등학교 선 지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고등학교 배정을 할 때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교 선 지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광주의 고교 배정 방식은 선 지원 20%, 후 지원 80%로 조정되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매우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수 선거 후보자를 비롯해서 해남 지역 기초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이상 저온 피해 지역을 특별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남 지역 선거 후보자들은 4월 초까지 추위가 이어졌고 작물 생육 기간인 지난달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4배 많았다며 전면적인 피해 조사와 자연재해 지역 지정 그리고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